안녕하세요. 김기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랩파이 라이브러리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간단한 웹 스크래핑을 맛보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랩파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랩파이는 몇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스파이더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는 어떤 웹사이트들을 어떠한 규칙에 의거하여 크롤링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각각의 웹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스크래핑할 것인지 등을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클래스입니다. 즉, 웹크롤링과 스크래핑 규칙을 모두 명시하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터라는 것이 있는데 스파이더상의 웹페이지상의 어느 부분을 스크래핑할 것인지 명시하고자 할 때 해당 페이지의 HTML 소스 코드 상에서 원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HTML 요소를 명시하는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특정 HTML 요소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스크랩파이에서는 셀렉터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스크랩파이에서 사용되는 셀렉터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XML 파싱 라이브러리인 LXML에 기반하여 제작이 되었습니다. 셀렉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HTML 소스 코드 상에서의 CSS 선택자를 직접 사용하여 특정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HTML 상에서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데 특화된 언어인 XPath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권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HTML과 CSS의 기초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XPath는 몇 개의 예제를 따라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XPath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강의 노트에 명시해 놓은 URL을 참조하시길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목표로 하는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스크래핑하고자 할 때 이들을 스크랩파이에서 기본 제공하는 자료 구조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클래스를 하나 새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명시를 하면 이게 스파이더 상에서 실제 스크래핑을 수행한 결과물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을 이 아이템이라는 매개물을 사용을 함으로써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스크래핑한 결과물을 아이템의 형태로 관리할 때의 또 다른 장점이 아이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 아이템을 자유롭게 가공하거나 혹은 다양한 파일 형태로 내보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이템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새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시하게 되면은 여기서 명시한 규칙에 의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스파이더나 아이템 파이프라인 등이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사항은 세팅스 상에 명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서는 크롤링을 수행하는 크롤러 봇들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robots.txt라는 파일을 게시를 합니다. 이 robots.txt 파일에서는 크롤러를 수행하는 크롤러 봇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라 라는 식으로 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robots.txt 파일에 명시된 규칙을 따를 것인지 혹은 무시할 것인지 등을 이 세팅스 상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크롤링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서버에서 해당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크롤링의 빈도와 관련된 완급 조절을 하는 등의 설정 사항을 이 세팅스 부분에서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스크랩파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웹 스크래핑을 체험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 분들께서는 cmd를 실행을 하신 뒤에 파이썬 2.7 가상환경을 액티베이트 시킨 상태로 이제 제가 안내드린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맥 OS 사용자 분들께서는 터미널을 실행을 하신 상태로 그대로 파이썬 3 환경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랩 파일을 사용하여 웹 크롤링과 스크래핑을 수행을 하는데
강력한 도구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스크랩파이에서는 지정한 URL의 웹페이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스크래핑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 스크랩파이 쉘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터미널상에서 제가 스크랩파이 쉘을 실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URL을 정해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스크랩파이 쉘이라고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래핑하고자 하는 URL을 이런 식으로 문자의 형태로 앞뒤에 쌍따옴표를 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사실 스크랩파이 쉘은 앞에서 테스팅할 때도 간단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파이썬 환경이 실행이 되면서 해당 웹페이지에 대해 스크래핑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웹페이지가 뭔지 실제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한편의 웹브라우저로 실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웹페이지 화면을 가지는 웹페이지를 우리가 스크래핑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페이지 상에서 이 사이트라는 메뉴가 있고 이 하단에 리스트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리스트 상에 각 아이템의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크래핑 하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대로라면 이 해당 웹페이지에 HTML 소스를 코드를 이런 식으로 까봐가지고 이 소스 코드가 엄청 긴데 이 소스 코드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인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제목 같은 경우를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래서 그 요소에 해당하는 엑스패스를 우리가 직접 계층적으로 쭉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HTML 체크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코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런 요소가 여기 있네요. 이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층을 통해서 내려왔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엄청 기니까 보기만 해도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를 언제 하나하나씩 트리 구조 그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 따져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강력한 도구가 있으니 이걸 크롬에서 제공을 하는데 바로 크롬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오른쪽 위에 자 이런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한 뒤에 도구 더보기에서 보시면 개발자 도구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엘리먼트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보시고 있는 웹페이지에 HTML 소스 코드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걸 약간 화면을 늘려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사실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웹 개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좀 꽤나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자 도구 상에서 이 좌측 위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자, 이런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신 뒤에 웹페이지 상에서 우리가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요소에 대고 자, 이런 식으로 박스 표시가 나오죠. 클릭을 하면은 하단에 보시면 이 우리가 방금 클릭한 요소를 HTML 소스 코드 상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바로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별게 없죠. 사실 이 상태에서 진짜 강력한 거는 해당 요소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카피에서 카피 엑스패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 클릭했던 이 요소를 나타내는 엑스패스를 찾아내어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낸 엑스패스가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지금 현재 실행되어 있는 스크래피 쉘 상에서 다음과 같이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response라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엑스패스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자로 문자열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는 웹다운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다 현재 복사되어 있는 걸 붙여넣기를 실행을 하면은 자, 방금 여기서 카피 엑스패스한 엑스패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리스폰스 변수라는 거는
앞서 명시했던 제가 요 페이지 URL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웹페이지 요청을 보냈을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얻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xpas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특정 요소의 xpass를 이런 문자의 형태의 인자로 넣으면은 이 xpass에 부합하는 해당 요소를 나타내는 셀렉터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반환되는 객체를 값을 보니까 자, 이런 셀렉터 객체가 생겼는데 데이터라는 란에 보시면 div 클래스가 사이트 대시 타이틀이고 그리고 코어 파이썬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것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대로 스크래핑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XPath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히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Path를 명시하고 계실 때 어떤 요소 바로 다음에 슬래시를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기준이 되는 요 앞부분에 나오는 기준이 되는 요소의 자손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고 이 중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슬래시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HTML 태그 요소 그 하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단순히 바로 직계 자식이 아니라 그 자손에 해당하는 걸 모두 찾겠다는 거죠. 반면에 슬래시를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슬래시 앞부분에 명시한 기준이 되는 요소에서 직속 자식 요소들만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조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div1이라고 있죠. 네, 이렇게 명시되는 이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직속 자식들 중에서만을 찾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별 표시를 했는데 이 별 표시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를 탐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되며 그리고 이 태그 나타내는 부분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골뱅이 아이디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이 문자열로 표시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탐색하고자 하는 요소, 여기서 이제 모든 태그 요소를 다 찾는다는 건데 요소의 아이디 값을 조건을 명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아이디 값이 이런 값을 가지는 요소만을 우리가 찾겠다. 직속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손 요소들 다 가지고 라는 의미죠. 만약에 이걸 아이디 값이 아니라 클래스 값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골뱅이 클래스라고 해주고 그 부여된 클래스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따라와서 여기 명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가 뭐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까지 쭉 이렇게 해서 슬래시 div까지만 명시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바로 직계 자식 중에서 div에 해당하는 요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것 부분에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통해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 대괄호 열고 1, 대괄호 닫고 이런 식의 형태로 그 여러 개에 만족하는 자식 요소들 중에서 몇 번째 요소를 가져올지를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파이썬 리스트나 이런 데서의 인덱스와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주의할 점은 XPath에서의 인덱스는 숫자가 1부터 시작하는 점입니다. 이걸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셀렉터를 하나 찾았을 때 이 여기서 명시한 XPath에 부합하는 요소에 포함된 텍스트만을 추출하고자 할 경우에 아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슬래시 해주고 텍스트 괄호 열고 닫고 요걸 추가해 주면은 여기까지 해당하는 XPath에 해당하는 요소의 텍스트 부분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이렇게 얻어진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XPath 함수를 실행한 결과에다가 우리가 extract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라고 하면은 셀렉터 형태로 얻어졌던 게 실체 값이 이런 식으로 얻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까지 뽑은 다음에 extract을 했으니까 실제 요 요소의 텍스트 부분만을 이런 스트링의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이건 지금 성분이 하나인 리스트니까 0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요소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깔끔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에 사이트라는 란에 리스트상의 모든 아이템의 제목을 추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각 아이템의 제목에 각각의 엑스패스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기에는 딱 보시다시피 개수가 굉장히 많죠. 엄청난 노가다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노가다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고 있는 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를 기준으로 이 개발자 도구 상에서 이거의 부모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 요소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위에는 A 요소가 있고, div가 나오고, 뭐 쭉쭉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사이트 대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가지는 div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닫아서 보니까, 대강 보니까 사이트 아이템 div 요소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리스트상의 항목별로 사이트 아이템 div 요소가 부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사이트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의 div 요소가 이 리스트상의 하나의 아이템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트 대시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div 요소를 찾을 때까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스패스를 조금씩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맨 상단에 있는 항목, 이거 있죠. 요걸 나타내는 엑스패스가 여기까지였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약간 이거를 지워가면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이걸 약간씩 지워가면서 그때그때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현재 여기 div 3까지 나타낸 부분은 div 클래스가 title and dsc라고 표시가 되죠. 그럼 요 부분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택된 셀렉터에 의해서 선택된 게 요 부분은 요소라는 것이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지 사이트 대시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지워서 여기까지 오니까 사이트 대시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이트 대시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만을 고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요 HTML 소스 코드 상에서 사이트 대시 아이템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각각의 성분이 셀렉터인 형태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2를 지금까지 얻었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타이틀스라는, 잘못 쳤네요. 쭉 가서 제가 타이틀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타이틀스라는 거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 셀렉터로 성분으로 구성된 파이썬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타이틀스 리스트의 첫 번째 성분만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타이틀스의 첫 번째 성분을 뽑고, 그럼 이 타이틀은 이 셀렉터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아마도 사이트 아이템의 맨 첫 번째 요소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셀렉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 셀렉터에서 출발한 상대적인 엑스패스를 명시를 해서 이 사이트 아이템의 자식 요소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 아까 어디였냐면은 A 태그에서 이거죠. 이 부분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스패스를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div3의 A의 div의 텍스트,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코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게 나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요거를 바로 클릭해 가지고 엑스패스를 복사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사용했던 엑스패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요게 이렇게 지워진 형태였었죠.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텍스트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요 부분만을 사용해서 뭐 한 20개 정도 남짓 되는 사이트
리스트 컨텐트 여기 어딨어? 사이트 대시 아이템에 해당하는 div 요소들을 얻었고 그 div 요소들을 기준으로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을 그냥 그저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것일 뿐이죠. 이렇게 엑스패스를 명시를 할 때 현재 기준이 되는 셀렉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점하고 슬래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의 셀렉터에 해당하는 이 요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자식 요소를 상대적인 엑스패스 경로를 통해서 탐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여기 들어간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조사하는 타이틀이라는 셀렉터 객체의 하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요소로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지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적어줬던 타이틀 엑스패스, 자, 이걸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extract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0번 성분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아까 타이틀스에서 0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셀렉터에서 요 하위만큼을 내려가서 이 하위에 있는 요소의 텍스트를 뽑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아까 타이틀스라는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셀렉터 성분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좀 지우고, 자, 이걸 해서 우리가 각각의 타이틀에서 엑스패스를 적용을 하는데 요거의 바로 하위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거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원래 사이트 대시 아이템이라는 이런 div 요소가 여기서 아마 한 20개 정도 있을 것인데 이들 각각을 보면서 각각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얘네 각각을 기준으로 그 하위에 있는 사이트 대시 타이틀이라는 div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상대적인 엑스패스 경로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요 하위 요소를 각각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익스트랙트를 하고 선택을 해서 그 값을 모두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총 22개 정도 되는 리스트상의 아이템마다 각각 항목마다 이 제목 부분만이 텍스트 형태로 추출이 됐다라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인 형태가 나올 때 우리가 웹 스크래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크래파이 쉘과 크롬 개발자 도구의 기능을 소개를 하면서 엑스패스를 사용한 웹 스크래핑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원하는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HTML 소스 코드의 계층적 구조에 대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를 하며 그리고 기존 엑스패스를 적절히 조작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층을 넘나들면서 이 HTML 구조상에서요. 그래서 원하는 요소를 셀렉터의 형태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강의해드린다고 해서 금방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금방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라서 스스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